자,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서 원가 왜곡이 발생되는 이유, 요 뭐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났는데,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에 나오는 2단계 원가 배분 제도, 요거를 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간접 원가들이 그 공장 내 제조 라인이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2개가 있고, 보조 라인이 2개가 있죠. 보조 부분이. 요 보조 부분은 경영 보조 활동도 있고, 그죠? 뭐 또 여러 지원 활동들이, 이 보조 부분들도 뭐 한 뭐 10몇 개씩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가가 집적이 되면은 부문별 개별 원가는 직접 가면 되고, 공통 부분은 배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보조 부분 1과 보조 부분의 2에 직접된 원가는 다시 보조 부분으로 배분하고, 그러면 모든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 원가 부분 1, 2로 배분되죠. 그럼 요거를 요 제조 부분의 제품들이 어느 부분을 얼마큼씩 거쳤나를 확인해서 요거는 뭐 제조율이 무슨 뭐 절곡부, 도장부, 조립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배분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좀 복잡하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원가 왜곡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즉,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서는 비단위 수준 활동이 비단위의 수준 활동이 제조 간접 원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단위 수준 활동과 관련된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재포 배분한다. 자, 이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거기 있어요. 보조 부문과 뭐 보조 부문 1, 2 이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활동 요인, 원가 발생 요인들을 고려해서 다 정확히 배분을 했어요. 우리 뭐 면적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동력수라든가 수돗물 사용량 뭐 이런 걸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제일 제조 부분에 모였다가 제품으로 갈 때는 그냥 노동시간 기준 또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노동시간과 기계시간인데, 과연 비용의 발생이 노동시간과 기계시간과 관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계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원가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원가회계 방법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비중이 클 때는 제조간접비가 비중이 작으니까 한 20-30% 밖에 안 되면은 제품 원가에 큰 왜곡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오늘날 아주 심한 데서는 제조간접 원가가 한 70% 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자동화되기 전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한 70% 이상 됐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가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생산량은 적지만 구매, 주문, 작업 준비 등 비단위 수준 활동을 자주 수행해야 하는 제품의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대평가되는 원가 왜곡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가장 빨리 깨우친 사람은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한 뭐 7,000원 하는데, 곱빼기 시키면 1,000원만 더 줘도 곱빼기, 그죠? 짜장면 2배를 주는데 7, 24, 14,000원이 아니라 8,000원 내지 9,000원이면 해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미 저 주방장, 그 중국집 주방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국수하고 짜장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또 만들어 놓으면 넣을 때 좀 더 넣고 빨리 푸고 하는 동작에는 뭐 더 들어갈 비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줘도 절대 액티비티,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적자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런 개념이 없는 데는 뭐 곱빼기 시키면 거의 2배 값을 받고 하는 중국집도 있는데, 그건 엉터리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짜장면 한 그릇 2번 퍼서 작업하는 때 뭐
국물을 뜨고 뭐 뜨고 두 번 할 때보다 한 번에 그냥 조금만 더 넣고 좀 더 풀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활동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곱빼기 가격이 싼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뭐 액티비티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이미 이런 음식점이나 어떤 뭐 공장 같은 데서도 한 개 주문할 때와 두 개 주문할 때 좀 싸게 한다던가 그런 거 있죠. 다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액티비티 개념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땅콩 버터 원가 계산. 제품 개별 제품 간의 자원 소모량이 소모량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할당을 균일하게 하는 정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은 그냥 뭐 땅콩 찍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원가 배분한 토탈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추적한 것은 아니다. 소위 원가 발생 요인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그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뭐냐? Activity Based Costing 해서 이니셜로 ABC 하는 겁니다. ABC. 기업의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을 기본적인 원가 대상으로 하여 활동의 원가를 제품, 서비스, 고객 등의 다양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즉 원가를 비목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원가 요소들을 쓰죠. 그죠? 그리고 이 활동에 의해서 뭐 제품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대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활동을 소비하는 곳에 원가를 활동 단위로 집적시켜서 배분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ABC에서는 기업의 자원을 획득해서 자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소비재, 간접 제조 원가라는데 그때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하고 자원을 소비하여 활동함으로써 제품이 생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있으면은 여기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돈을 들여가지고 뭐 물건을 사거나 소비재를 사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은 또 왜 해요? 어떤 특정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이런 비목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모아서 활동을 그 소비하는 곳에 원가 배분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자, ABC의 기본 절차. 제품 원가의 계산은 자원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별로 집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자원을 어떻게 했어요? 원가를 어떤 부문별로 했었죠. 부문별이 활동의 부문인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직상의 부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원 원가를 각 활동별로 소비된 자원을 기준으로 활동의 배부 해서 활동 원가를 집계 한 다음에 활동을 어느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많이 소비했는가를 추적해서 제품에 배분하는 이런 단계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도식으로 보면은 ABC의 원가 배분 과정, 원가에 발생하는 거죠. 공장 관리자 또는 기계장치, 자동화 시스템 등등등등 여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부서가 아니죠. 그죠? 작업 준비하고 조립하고 도장하고 품질 검사하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자원 동인이라고 해요. 리소스 드라이버라고 리소스 드라이버. 근데 요 작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제품 1, 2, 3가 이런 작업 준비하는데 뭐 요거는 뭐 10분 들어가고 여기는 20분 들어가고 요건 30분 들어간다. 그럼 원가 발생 요인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조립하는데 이 제품은 뭐 복잡해가지고 이런 저기 뭐 10시간도 쓰고 뭐 20시간도 쓰고 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활동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제품 하나 일을 만드는 데는 이런 활동들을 얼마큼씩 쓰는가, 이런 활동을 얼마큼씩 쓰는가를 분석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이 ABC 원가 회계입니다. 자, 활동기준 원가의 도입 배경. 도입 배경을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뭐가 발생되죠? 제조 간접 원가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 설치 산업들 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장 자동화에 따른 원가 구성의 변화. 제조 원가에서 직접 노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뭐 기계를 설치한 큰 감가상각비나 수선 유지비 또 이런 기계를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으로는 제품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즉 제품 원가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증감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직접 노동시간이나 또는 직접 기계시간 등의 조업도에 근거한 배부 기준은 제품 원가의 왜곡을 초래한다. 자, 그러니까 직접 노동시간과 기계시간과 비례해서 제조간접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가 동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원가들은. 원가 개념의 확대. 종전에는 제품의 제조 과정이 기업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제품의 제조 과정에 초점을 두지만은 최근에는 제조 원가에 소위 연구 개발, 제품 설계, 마케팅 이런 데서 제조 원가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여러분들 홈쇼핑 가끔 보시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홈쇼핑 플래너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맛깔스럽게 설명을 하에 따라서 매출액이 하루에 뭐 수십억씩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생산 코스트보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마케팅 비용들이. 자, 그다음에 제품 원가만을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경우 제품과 관련된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는 이익이 많은 제품을 이익이 적다고 원가가 많이 배당이 되면 원가가 적게 배당이 돼서 이거 생산 이건 하지 않아야지. 또 어떤 경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돼 가지고 이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걸로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만들면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근데 이것이 자료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계속 적자를 확대하겠죠. 이게 원가 왜곡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다가 우리가 환경의 회계 시스템을 CIM이라는 데를 했죠. 정보 수집 기술 발달, CIM의 도입 등 정보 수집 기술이 발달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던 정보에 적은 비용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활동 원가 회계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수작업으로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화가 확대된 시점부터 활동 원가 기준 회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